대비 관외에서 얻어가면 100대 26.8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견 100대 26.9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전체 득표 수, 관내 득표 수 대 관내 득표 수 하면 또 100대 26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 또 특이한 게요. 여기 보면 당일대 여기를 배워놓고요. 이 득표율 여기를 배워놓고 관내 관을 비교하면 이 수치가 똑같아요. 여기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이 얻은 득표율, 당일 득표율 대비 관내 관양 이 수치가 0.67, 0.67 똑같아요. 이거는 셋째까지까지 같아져요. 여기도 보면 셋째까지까지 거의 같아져요. 뭐 마찬가지로 뭐 똑같으면 되겠죠. 여기 1, 1, 2 되니까 나누기 1 되죠. 이게 또 크게요. 그다음 또 나머지 봐봐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황교안을 가지고 이쪽 다 나눠봐요. 비율, 득표수로 나누면 득표율을 나누면 당일 1.06, 대가 한 1.06배, 65배 됩니다. 근데 관내 가면 2.0458, 2.04. 여기 수치가 똑같아지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황교안 대비 하기로 3.04, 똑같아지고. 그런 네 가지가 딱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 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비명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자, 다 가보면요. 아까 우리 첫째 질문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을 제가 해보면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외 득표율, 50단 득표율 다 간단히 비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역이 쌓아서 아주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손녀 둘 데리고 나하고 셋이요. 바둑돌 200개. 바둑돌 200개를 가지고 하나는 어떻게 되면 45대니까 하나가 45대니까 90개 하고 나머지 또 흰 거 90개, 까만 거 110개 두 개를 봉지에 넣고 섞었어요. 그럼 손녀 한 번, 둘째 손녀 한 번, 그다음에 나 한 번, 또 둘째 손녀 한 번, 둘째 손녀 한 번, 그 셋이 다 한 다음에 다섯 개 나누고 그걸 갖고 비율이 백분율이 첫째 손녀 백분율 흰 거에 백분율, 까만 거에 백분율, 둘째 손녀 흰 공에 백분율, 까만 거에 백분율. 내가 흰 공에 백분율 하게 되면 대강 섞을 때 45%, 55% 섞잖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면 흰 공은 42%에 48% 안에 들어갑니다. 또 둘째 손녀도 42%에 48% 안에 들어갑니다. 나하고 해보면 42%, 48% 안에. 이게 통계학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집단이 어떻게 되냐면 집단이 봐요. 당일, 관일, 단일. 큰 집단이에요. 이거 만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8만 정도 돼요. 이게 4만 정도 여기가 한 뭐, 만 올라집니다. 이렇게 큰 집단은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내 득표율 같아지는 게 통계학이 아주 기본입니다. 실제로 시험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집에 가갖고 콩 450개, 500개를 가지고 한 4명이서 나눠서 해봐요. 똑같이 나오는 비율.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아까 그 첫 번째 하면 득표율, 당일, 관내, 관내 50까지 비율이 똑같게 나옵니다. 거의 다. 그게 비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득표율, 여기 득표율. 예를 들어 이 낙이다 그러면 단위 XA다 그러면 관내는 XA, 관내는 XA, 50까지 XA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Y. 여기는 뭐 합치고 1 되겠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하면 조작 방식이 나와요. 어떤 조작 방식이 나오냐면요. 발표입니다. 이낙연 관내에서 득표율, 발표한 득표율은 여기는 당일 득표율입니다. 여기 관내인데 수치를 찾아내게 되면 당일 득표율 더하기 100분의 32 YA 황교안의 Y, 당일 득표율. 요 수치가 딱 나옵니다. 관내 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당일 득표율에다가 100분의 32 황교안의 당일 득표율입니다. 근데 황교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관내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100분의 68 Y, 여기 득표율에 100분의 68. 관내에는 100분의 68. 요 말은 쉽게 말하면 황교안이 100장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면 100장을 68표로 실수로 기록이 되고 그 68, 여기 100장 68표 32장을 2단원 쪽으로 이동해서 기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 정산에서 여기 들어가보면 여기 그 제가 그 황교안 TV에서 보면 오건호 후보라고 그분이 나와서 이 뒤에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그 퀴즈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퀴즈에서 나중에 나오셨는데 여기는 수치가 어떻게 이 조작 방식이 어떻게 나왔냐? 자, 관내 이 낙연의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 더하기 100분의 32 황교안의 당일 득표율.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황교안은 당일 득표율 100분의 68, 당일 득표율 100분의 68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요걸 가지고 아까 계산하기, 아까 나왔던 특이한 발표 자료를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요게 조작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장. 그럼 조작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원래 표가 뭐냐 이 복원을 시켜보고 여기는 조작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원을 시키게 되면요. 복원하는 게 되면 여기 복원 방정식이 아까 여기 32분 들어있으니까 여기 100분의 32를 뺍니다. 여기는 아까 보면 100분의 68이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나옵니다. 여기 뒤집어 놓죠. 여기 뺍니다. 요 숫자를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냐면 전체 당일 전체표, 관내 전체표, 이건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봐요. 가보면, 여기가 보면 발표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원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청운 효자도 뭐 이낙연이 2200, 이게 뭐냐 그러면 관내 득표율입니다. 2253, 황교안이 878, 걔가 3131이 나옵니다. 근데 바꾸게 되면, 복원시키게 되면 황교안이 2253에서 1840으로 줍니다. 황교안은 878에서 1291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합치게 되면요. 황교안은, 이낙연은 24,000에서 18,000으로 줍니다. 황교안은 11,700에서 17,00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복원을 시키면 자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자료가. 자, 이 복원된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해 봤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전체를 보면 이낙연은 67.17%를 얻었는데요. 복원을 시키게 되면 0.5187입니다. 황교안은 0.31, 32%를 얻었는데 복원을 시키면 48%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봐요. 그러면 그 아까 복원된 걸 가지고 관내 당일을 빼면요. 어떤 게 하면 여기는 아까는 보면 관내 당일 빼게 되면 복원시키기 전에 전부 다 플러스 나옵니다.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복원을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나옵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복원시켰을 때 도대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이쪽을 보면 복원시키기 전입니다. 복원시키기 전에는 이낙연 마이너스 황교안하면 이낙연 다 줍니다. 황교안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게 되면 관내 성적 결과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게 여기 발생된 여기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13만 1072분의 1에서 확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거 가지고 복원시키기 전에 확률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복원을 시키게 되면 당일 관내만 따지게 되면 관내 빠졌죠. 관내하고 당일 뺀 거 말고 관내만 따지면 황교안이 이기는 게 황교안 이낙연에서 이게 이낙연이 13개이고요. 황교안이 이기는 4개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8%, 약 2% 나옵니다. 이 비율을 하게 되면요. 복원된 게 원래 발표된 거에서 2381배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한 숫자가 나옵니다. 저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저런 확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내만 황교안 이낙연을 따져도 원래 이걸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확률이 꽤 유의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수가 2380배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이건 관내 당일, 이건 굉장히 데이터가 치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보면 동으로 따지게 되면 17개 동에서 황교안 다 이기고요. 자, 이낙연 다 이기고 황교안 집니다.
관내 득표율 마이너스 단일 득표율이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아까 말했죠. 171억분의 1 됩니다. 근데 보건대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내 단일 레이스 이낙연이 이기는 게 7개고요. 황교안이 이긴 게 10개입니다. 관내 빼기 단일 냈을 때 황교안이 플러스가 된 게 10개고요. 이낙연이 플러스 된 게 7개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계산하면 2%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비교하게 되면 복원된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이 복원되기 전에 3.7억 배 정도 확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유의미한 숫자라서 이건 일어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쪽은 171억 분이 일어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 다음으로 가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통계적인 범위입니다. 99%. 관내 득표율 많이 단일 득표율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낙연인 경우에 관내에서 단일 뺐을 때 숫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서 단일 득표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봐요. 넘어가면 청운리 허자동만 제외하고 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99%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잘 봐봐요. 이낙연 경우에 플러스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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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전체에 대해서도 플러스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청운리 허자동은 왜 저게 벗어나느냐? 아마 저건 틀림없이 표가 오염돼서 바깥에 묵치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거의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에는 청운리 허자동 제외하고 18개, 개까지요. 다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봐요. 이제 결론을 갑니다. 결론 가게 되면 확률적인 결론을 보면 이 결론 들어가기 전에요. 사실은 이 종로구의 투표는요. 처음에 틀렸다. 당일 관내 득표율이 거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면 틀림없이 특이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이 그냥 패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이 수치적으로 어떤 수식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수식을 가지고 보고를 시키게 되면 정상 표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이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이 종로구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다. 발표된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발표다.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보면요. 이건 당일 투표는 황교안하고 이낙연 비교해도 이건 합리적입니다. 3%. 그 다음에 보면 동별 결과를 해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관내 동별, 근데 이게 합리적인데, 관내를 가게 되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특히 관내 단일 하게 되면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2252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도 171억 분의 1.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내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확률적인 결과를 보면, 당연히 괜찮은데 왜 관내만 들어가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 결과. 이게 관내는 들어가서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다. 그 다음 봐봐요. 그럼 아까 통계적으로도 보였죠. 17통에서 99% 범위 벗어나고 2배 내지 5배가 벗어난 쪽에 다 사라져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수학적인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럼 다 그럼 우리 가짜를 배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요. 왜 가짜를 애들한테 배워주느냐? 안 맞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패턴들이 특이한 패턴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봐봐. 요 패턴들이 그 다음으로 가보면 수치가 딱 나옵니다. 이건 관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봐요. 그 다음에 보건도 이거 뭐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가 조작 방정식이 딱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근데 이 수학적으로 나온다 이야기는 손으로 만지기 전에 저렇게 수학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연현상에서 어떤 원리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의 법칙은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후크의 법칙이다. 또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그 이런 원리가 우리나라 통계에서 예를 들면 연수월교에서도 나오고 종로구에서도 나오고 또 그 다음 보면 뭐 영산구에서도 나오고 또 뭐 어디서 나오고 계속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확률 통계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보건 방정식이 나오고, 보건 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 가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 아까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봐봐요. 이쪽, 됐어요. 이쪽, 조금 전에 나왔던. 여기 보면, 이건 원래 발표된 숫자가, 이게 관내가 여기, 득표율 다릅니다. 요 두 개는 같지만 다릅니다. 근데 보건시키면 득표율 0.51, 또 51%, 48. 여기 수치가 뭐가 잘못됐네요. 48. 이렇게 나와요. 수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본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 관외 득표율, 그 다음에 모집단 득표율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써봐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게 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숫자하고 복원된 거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럼 황교안은 얼마를 잃어버리고 이낙연은 얼마를 얻었느냐 그러면요. 요 관내하고 관내를 따지면 관내에서 이낙연은 한 5,500표를 얻었습니다. 원래보다 얻었고요. 황교안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잃어버려서 전체적으로 이낙연은 자기 표보다 6,980표를 더 얻게 됩니다. 황교안은 6,980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두 개 따지면 13,000표 차이가, 14,000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봐봐요. 내가 아까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어떤 걸 썼냐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영혼을 제한 약 150개 쓰고, 그냥 제가 그냥 추산 한 150개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확률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게 나온다면, 예를 들면 2251조 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 이게 연수월 보다 보면 2억 9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동수가 17개고요. 연수월분은 동수가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251조량이 나와요. 거기는 2억 9천 얼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통계적으로도 불안합니다. 17개 학교가 18개가 다 99% 존재하는 고등학교 병원 통계학에서부터 2배 내지 5배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통계 조작되었다는 수많은 분석 결과가 뭐 저를 무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가 했는데, 그 말 소리 듣고 선거관리,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라거든요. 당장 표 만들었어요. 어디가 문제되면 다 해서 다 고칩니다. 그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다. 아까 제가 미사일 말했죠. 수십 개 공정이 갔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를 틀리면 그 미사일 버려야 됩니다. 나라고 가다가요. 몇 조 돌려서 공정 하나 틀리면 나라고 버리고 빨개 들어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약, 그러니까 백신, 코로나 백신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100억짜리 배추가 만들어졌는데 가다 보니 공정이 하나가 틀렸다. 심각하다 그러면요. 이게 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립니다. 현장에서. 공장에서 그걸 버려요. 근데 이 선거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수십 개 공정이 틀린데도,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정치권이나, 행정하는, 도대체 과학하는 사람이 공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는가? 이게 대한민국이나 21세기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저는 뭐 대부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개발할 때 보면 우리 수십 개 공정한다. 근데 그 공정에서 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같이 모여서 가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왜 검토를 해서 고치지 않은 일을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뭐냐면 당일 득표율,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은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 1200개 동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계속 발표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발표되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신기하다, 이게. 그 다음에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목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 당이, 관내, 모집단 득표율이 어떻게 했냐. 이게 갖다 놓는 거. 이건 이제 숫자 한번 내봤습니다. 이거 한번 콩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랬더니 보면요.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당일 관에 그게 같아야 된다.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고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파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파텐이 나왔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요. 관에 따라 수식이 개발이 나온다. 맞는 수치는 그건 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민주당 이게 연설곡입니다. 민주당 정일영, 민영호, 이정기 이 자료는 저도 쓰지만 여기 황교안 대표 거기 가보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뭐 이건 제가 연구 보고서 할 때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가 보면 관내 하면 0.96% 이게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나? 아까 말했죠. 조작을 관내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관내에서 아까 100분의 32를 뺐다 그러면 관 외에서도 빼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조작의 개념이 어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가봐요. 그 다음 가면 여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황교안 그 발표한 데 가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 때 63.64 대 36.3, 63.22 대 36.78, 63.24 대 36.81이라고 이게 뭐냐?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종로 얼굴에 가보면요. 황교안 관내 득표율의 100분의 32, 그러니까 100장당 32장이 빠지고요. 그 100장당 32장이 이낙연 후보로 이동합니다. 연수 얼굴에 가면요. 이 민경욱 사전투표 수 100장당 17장이 빠져서 17장이 정일용 후보로 갑니다. 이정미 100장당 17장이 정일용 후보로 갑니다. 요 비가 서울, 인천, 경기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 당일 득표율이 대강 비슷하다. 근데 대강 50, 그러니까 미통당이 한입입니다. 50 얼마 돼 51%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9 얼마 갑니다. 근데 그게 요 조작을 가게 되면 저 수치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사실 당일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제가 예측한 거랑 거의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가보면 제가 또 하는 수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1680하고 1820. 저 수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황교안 TV에서 나오는 오건우 그 대표님이나 저길 내서 저 수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혹시 이 수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치는 역시 옥천이죠. 부여요. 부여 선거구에서 정진석 후보 그 차관인이 보니까 정진석 표가 그 누구든가요? 박수현 변호사 독하니까 멈췄습니다. 나온 표를 갖다가 몇 표인지 모릅니다. 그 표를 보니까 이게 1680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그걸 다시 읽혔습니다. 읽힐 때 리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나오는데 1680표가 나와서 보니 글로 넘어가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 표를 꺼내서 다시 리셋하고 읽었더니 1820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 근데 그때 오건우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연서울구에 그 민경욱 그 재급할 때 가봤더니 100장 문구에 나오는데 보니까 96개 계속 나오더라. 하나는 104장이 자꾸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통당 경우는 104장이 병목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96표인데 자꾸 100장 문구이 96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팅하는 게 일본어로 하게 되면 96장이 100장으로 카운트되고 그 다음에 미통당으로 가면 104장이 100장으로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곱해봐요. 1680 곱하기 96분의 100입니다. 1750표가 나오죠. 그래서 1820장을 104분의 100으로 곱해봐요. 1750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래 숫자 여기 뭐 1750장인데 한 번을 세트를 1번을 하게 되면 뭘로 나오느냐 그러면요. 1820장입니다. 2번을 세팅하면 1680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진석 씨는 리셋함으로써 자기 얻은 표보다 더 많이 얻었다. 근데 여기에 오건우 후보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건우 후보가 이 얘기할 때 연수원구에 갔더니
96% 계속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법관이 뭐라고 대답했다는데 그게 세팅하는 게 일본을 세팅하면 그러니까 1680% 이거 1750표가 1번하면 1820표가 나오고요. 1750표가 2번을 리세팅하면 1680표가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를 한번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한번 제가 보상 메커니즘, 엔트로피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요.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에 저도 이 관심 없었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민경호 후보라든지 나중에 또 황교안 대표님 뭐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님은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면서 자꾸 이게 업무론이다. 그래서 이게 왜 업무론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있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2020년도에 원래 1차 보고서를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만들어서 한 군데 보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 민경호 후보께서 이게 마지막 재판이 온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걸 다시 분석해서 여러 군데 보냈는데 공병호TV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 알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이게 아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해보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게 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사람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요. 저는 그날 마지막 재판에 가보고 제가 느낀 거 이야기입니다. 부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인이 다른 사람들 안 도는 게 부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요. 선거 조작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부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증거물은 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물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 민의원이 다 말씀해 그걸 다 통째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통째로 갖다가 표를 가르는 그게 두 번째 부정입니다. 그 부정은 발표된 게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초점이 저는 이제 느낌이 강도가 이쪽은 표 바꿨다는 그게 강점이 확인하고 이쪽 앞쪽에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너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증명을 해봐라 계속 공격을 해갖고 거기를 팍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너 왜 이 수치 나오는데 여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신이 이게 맞는 걸 찾아내라. 수식으로 찾아내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 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발표까지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 기폭제가 되는 걸 찾아가고 그 기폭제에 폭탄을 한 군데만 터뜨려라. 그러면 이게 달라질 거라고. 이게 우리 우물 안에서만 너무 이렇게 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병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게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연구하시느라고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연에 앞서서 잠깐만 좀 계세요. 그래요? 우리 싸움을 하는 데는 싸움이라 할 적에도 돌팔매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말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싸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 언어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같이 이렇게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전체를 다 뒤죽박죽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 정치적 싸움이라는 건 맨날 목소리 큰 장대이고 그냥 패거리로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과학적 싸움이 필요한가? 왜 과학자가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문학도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해나가시는 이런 유형의 싸움들이 설령 이 싸움에서 정치권들의 우리 인사들은 졌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설령 진다 하더라도 이런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인류 문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역사적으로 정방향이고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 문명이 한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때 싸우신 분들이 정의롭고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논술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과학자님들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 중에 제가 아까 뭐 진다는 얘기했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깁니다. 네, 정치권 싸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사전투표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사전투표 내지는 이걸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좋은 논문을 써주신 우리 심재현 박사님 모실 적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